기자수첩 오늘 변상욱 대기자 뭐 가지고 오셨어요? 단군 이래 최대의 사업이라던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이 시작도 못하고 6년 만에 끝을 맺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졌고 최대 주주이던 땅 주인이죠. 코레일 그리고 민간 출자 회사들이 얽히고 설킨 문제들을 풀려고 했는데 전혀 풀지 못하고 싸움만 거듭해오다가 이제 견디지 못하고 주선을 드는 거죠. 그렇죠. 이제 코레일이 시행사인 드림허브로부터 팔았던 땅을 다시 다 돈을 갚고 땅을 되찾아오면 이제 다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삽질 한 번 못하고 6년 동안 끌었던 사업이 사라지는 거죠. 벌써 그게 6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얘기로는 서울시는 이런 상황인데 꽤 짭짤한 수익을 올렸다. 이건 무슨 얘기죠? 뭐 예를 들면 이제 거기가 철도 기지창 부지였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코레일 땅이었는데 코레일이 땅을 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로 이전해주면 등기를 이전하면 이제 취득세가 발생하죠. 사업이 실패했어요. 파산했습니다. 그럼 코레일이 그 땅을 다시 찾아와야 됩니다. 네. 최대 주주였으니까 또 다시 찾아오면은 원래 주인인 코레일한테 돌아가는 과정에서 또 취득세가 한 번 더 발생합니다. 또 세금이. 예. 되지도 않은 사업이지만 땅을 갖고는 있었으니까 재산세는 계속 내야 되는 그러네요. 것이고, 예. 회사를 세웠으니까 법인세는 내야죠. 어허. 예, 뭐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지만 뭐 움직일 때마다 세금은 이제 붙는 세금이 거죠. 얼마 정도 붙어요? 서울시가 개발 사업 과정에서 취득세만 거둔 게 한 4,353억 원. 4,353억 원. 예, 아직 덜 거둔 것도 있겠습니다만 재산세가 329억 원. 법인 등록세가 한 100억 원. 뭐 이렇게 하면은 글쎄요. 한 4,782억 원 정도 이제 서울시가 세수를 걷는다고 하죠. 예. 그러니까 서울시만 수익을 올린 건 또 아니다. 정부도 종합부동산세 640억 챙겼죠. 그래요. 그러니까 코레일로서는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것도 있어요. 사업을 해서 돈을 번 것도 아니고 사업 시작하려고 땅을 저쪽에다 넘겨줬다가 사업이 실패해서 다시 갖고 오는 건데 이래저래 취득세를 무니까 너무하다. 안 무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1년 이내에 그 땅을 다시 철도시설 용지로 쓰면 됩니다. 그러나 사업이 망하면서 네 탓이다 내 탓이다 내가 손해봤다 하면서 민사재판이 이어지겠죠. 민사재판이 진행되면 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땅은 개발이 금지됩니다. 사용이 금지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1년 안에 철도 기지로 쓸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거죠. 세금 내야 됩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코레일로서는 사업이 무산된 뒤로 한 5조 5천억 원어치의 토지 소유권을 다시 되찾아오는데 취득세만 2,162억 원입니다. 사실 지금 코레일 적자라는 거 아닙니까? 열차 운행하는 것만 해도. 맞아요. 근데 이 적자도 산처럼 쌓여 있는데 민영화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판에 아이고 취득세만 또 2,162억 원이면 뭐 엄청난 거죠. 돈도 돈이고요. 예. 또 그 용산 개발 사업한다 그래가지고 이래저래 손해보고 피해보고 뭐 쫓겨나고 여러 가지 사람들 희생자들이 그렇죠. 있죠. 그동안 6년 동안 재산권이 묶여서 아무것도 못한 분들도 계시고 예. 용산이 개발되기를 기다리면서 어떻게든 용산에 그래도 들어가 살아야겠다라고 자기 집을 갖다가 이제 전세를 빼주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그 대신 은행에서 돈 빌려갖고 이자만 계속 냈던 분도 계실 거고 용산에서 완전히 쫓겨난 세입자들도 있습니다. 개발 사업에 합류해 보려고 돈 빌려 쓴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엄청난 세금으로 빚더미만 커지는 코레일을 먹여 살리려고 이제 시민들과 국민들은 기차요금 인상을 또 기다려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떠나버린 분들도 계시죠. 누구요? 4년 전이죠. 2009년 1월 달 보상 대책에 반발하던 철거민 6명, 경찰관 1명이 우리 곁을 영영 떠나셨습니다. 이 이유였죠. 이런 일들이 허무하게 벌어진 거예요. 아무것도 남긴 것 없이 죽은 사람과 헐벗은 사람만 남게 된 겁니다. 정말 허망하네요. 정리하고 나니까. 단 한 페이지로 다 정리가 돼요. 그 6년의 복잡한 상황이. 용산이라는 곳, 용산이란 곳 생각 한번 해보죠. 이거 어떤 곳입니까? 용산이라는 곳의 역사가 이제 지금 얘기하고 얽혀 있습니다. 사실. 용산은 조선시대에는 이제 강항이라고 하죠. 강에 마련된 항구. 그래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온갖 물자들이 한강을 통해서 용산, 마포, 서강으로 들어왔습니다. 용산은 주로 경상도, 강원도, 충청도, 경기도 상류에서 세금으로 거둔 곡식을 배로 실어와서 부리던 곳입니다. 수도인 서울을 지키는데 이 한강변의 용산이 또 요충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이 쳐들어와서 여기다 진을 쳤고 이모군란 때는 청나라 군대가 와서 주둔을 했고 동학혁명이 있을 때는 동학토벌에 나서 일본군이 또 용산에다 기지를 마련했고 러일 전쟁을 치르고 나서 일본은 러시아의 남쪽으로의 진출을 막기 위해서
한국 주차군이라는 일본 군대를 한국에 주둔을 시키는데 네. 사령부가 또 용산에 있었습니다. 또 러일 전쟁을 치르면서 군사 물자를 빨리빨리 이제 실어 날라야 되니까 일본은 용산 일대에 300만 평 정도 되죠. 그때 이걸 군용지로 수용해 버렸어요. 그래서 주민들을 다 강제로 쫓아내고 여기를 군사 시설 지역과 철도 기지로 만듭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용산역이 철도 기지로 개발돼서 발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용산은 일본의 군사 철도역, 병기창, 작업장, 기병중대, 포병중대 등이 들어섰던 곳입니다. 해방된 뒤에는 주한미군의 지휘부가 역시 또 용산에 자리를 해서 용산 이태원 일대에는 뭐 미군 부대도 들어섰고 위안부 기지촌도 들어섰고 PX 경제라는 말이 나돌 만큼 지하 경제도 여기서 번졌고 예. 한국의 이제 근대사를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는 곳이 이제 바로 이 용산인데 결국 일본군, 뭐 청나라 군대, 미군, 뭐 주로 남의 나라 군대가 많이 주둔을 했군요. 그러네요. 이 사람들이 다 물러가면 국민의 땅이 될까 했지만 역시 그 다음에 몰려든 사람들은 탐욕스러운 개발업자들이 몰려들어서 오늘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예. 뭐 2007년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한강과 서부 이촌동을 여기에 포함시켜서 한강 르네상스를 개발한다고 했지만 결과는 설명드린 대로 서울시는 세금을 챙기고 개발업자들은 뭐 거품만 불러일으켰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땅이라는 게 이래저래 국민에게는 주어지지 않고 뭔가 힘 가진 사람, 돈 가진 사람들에게 항상 점거당하고 이 아프고 서러운 땅입니다. 특히 용산이 그런 거 아닙니까? 이 다산 정약용 선생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신이 생각하건대 땅에는 주인이 딱 두 사람입니다. 하나는 국가고 하나는 그 땅에서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항상 땅을 개발할 때 여기서 땀 흘려 일하고 간신히 먹고 사는 사람들한테 어떤 걸 해줄 수 있을까를 목표로 삼았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지는데 그러네요. 항상 돈 가진 사람이 돈을 불리려고 하고 권력 가진 사람이 거기에서 은근히 뭔가를 챙기려고 하다 보면은 엉뚱한 일이 벌어지고 항상 아프고 서러운 땅으로 자꾸 남게 되는 거죠. 예, 용산 사업 망가진 6년 오늘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변상욱 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